안녕하세요. 형사탐정대다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탐정 만약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든 아니면 탐정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탐정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이제 탐정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뭐 일반 성인 뭐 가출인부터 해서 사람 찾는 거라든가 미행을 한다든가 사실 확인을 한다든가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직업적으로 국가 자격증 내지는 탐정법 통과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모든 부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분들이 탐정이라고 하면 그 뭐 홍진서 아니면 뭐 해결사 아니면 뭐 심부름센터 이런 식으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그러한 부분하고는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당연히 많이 있고요. 1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작년 그러니까 2020년이죠. 8월 5일자로 해서 법이 개정이 됐고 탐정이라는 명칭을 그전에는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협회 자격증을 발부하는 민간 단체죠. 민간 단체 협회에서 뭐 민간조사 아니면 뭐 조사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못 썼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으로 해서 자격증을 발부를 했었어요. 근데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고 법적으로 그건 이제 보장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신용정보법 상에서 단순 뭐 미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과태료 대상이었지만 그 부분도 다 이제 삭제가 됐고 법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탐정이라는 업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부랴부랴 제가 아는 바로도 각종 그 이제 협회가 많이 있거든요. 자격증 발부를 하는 협회가 많이 있는데 그 협회들이 지금은 현재 다 이제 탐정이라는 자격증으로 명칭을 써서 탐정 자격증을 지금 발부를 하고 있어요. 이름들도 이제 협회 이름들도 다 막 바꾸고 전에는 뭐 민간조사협회 뭐 아니면 무슨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유형으로 해서 협회 이름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 심부름센터든 흥신소든 그런 업체들도 탐정이라는 명칭 간판을 달고 본인이 탐정이라고 하면서 광고 매체든 이런 데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사건 의뢰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 자체가 탐정이라는 명칭만 사용을 할 뿐이지 불법적인 일을 이제 예전에 해온 것처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좀 도출도 되고 이게 조속히 빨리 이게 이제 탐정법 자체가 국가에서 어쨌든 이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도 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후속적으로 빨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좀 지침 내지는 그러니까 본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탐정이라는 지금 이제 명칭 자체를 사용을 할 수는 있고 회사를 뭐 사무실을 찾아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다만 아직 법적으로 이제 탐정법이 통과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세부적인 그런 뭐 조항 내지 법조항 내지는 그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법에 위반되는 뭐 그런 소지들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하고 합법하고 공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진짜 뭐 합법적으로 하는지 어디가 불법적으로 하는지 그냥 간판만 보면 다 탐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에 속아서 잘못 의뢰를 하셔가지고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돼서 나중에 이제 처분을 받을 때 의뢰인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의뢰하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담도 잘 받아보시고 잘 알아보셔가지고 의뢰를 하시면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지금 탐정 얘기를 하면서 자꾸 뭐 불법이니 뭐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차량의 뭐 이동, 동선 내지는 위치 같은 걸 계속 파악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확인도 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정말 그거는 교도소 가는 일이에요. 단순히 뭐 벌금 내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그거는 교도소를 가는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위치 추적기라든가 아니면 도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쉽게 해서 녹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건 법적인 효력도 물론 없을 뿐더러 증거 채택도 안 돼요. 또한 그거는 개인정보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처벌 조항도 셉니다. 벌금이 아니라 실형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의뢰를 했지만 단순히 자기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됐든 뭐 아니면 미행이 됐든 그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사건을 뭐 돈을 주고 의뢰를 당연히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자기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뢰인도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업체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불법으로 하는 친구들을 조사도 하고 뭐 구속도 시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초짜일 수도 있겠죠. 업체가 됐든 뭐 이런 데가 그런 업체를 운영을 하는 이제 불법적인 업체를 운영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경력도 있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해요. 불법적인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보통 정가가 뭐 한두 건 기본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고 해도 최소 뭐 벌금으로 따졌을 때도 벌금이 1, 2천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실형을 살게 된다면 뭐 불구속 수사를 하고, 불구속도 입건이 되는 건 똑같아요. 정가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교도소에 안 가고 몸이 이제 자유롭다 뿐이지 그거는 법적인 처벌받는 건 똑같아요. 제가 다시 얘기를 하지만 처벌 조항을 갖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불법적인 일을 안 하면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의뢰를 하는 게 불법적인 일인지, 뭐 전에 뭐 매스컴을 보면 사람을 뭐 상해를 가해가지고 뭐 병 들어달라든가 아니면 뭐 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청부 의뢰들을 막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지만 쉬쉬하면서 비밀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밝혀지질 않아서 그런 거지, 아직도 그렇게 의뢰를 하고 또 그걸 의뢰를 받아서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차량 같은데 이제 뭐 부착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뢰인이 뭐 만약에 가정사 문제를 했을 때 부관이기도 하지만 같이 이제 차를 공유를 하든가 했을 때는 차 안에 얼마든지 차 안부터 밖에까지 위치 추적기를 설치는 할 수는 있으니까 사실 확인한다는 건 쉽지는 않겠죠. 그거를 이제 도청 내지는 위치 추적기를 또 찾아내는 장비들도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다고 그렇게 찾아보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 또한 뭐 돈을 주고 다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부부간이라고 해도 위치 추적기 설치는 불법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걸 하면 처벌받아요. 뭐 당연히 뭐 녹음, 도청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뭐 업체들을 뭐 쉽게서 뭐 좋은 업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말이 좀 이상한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업체를 일단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문제가 안 되고 업적으로 뭐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합법적인 그러한 업체를, 좋은 업체를 찾아야 될 텐데, 그러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만약에 여러 업체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인터넷상으로든 어디든 이제 의뢰인분들이 이제 찾아보고 확인을 하실 텐데, 의뢰를 하셨을 때 뭐 상담이 됐든 뭘 했을 때 시간이 뭐 너무 이제 뭐 며칠 내에 아니면 뭐 빨리 이제 해결할 수 있다든가, 금액을 빨리 해결하기 때문에 금액을 뭐 적게 해서 이렇게 해준다든가. 근데 하기는 그러한 부분을 또 이용을 해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만 일부러 의뢰인한테는 그 사실을 불법적으로 해서 사실을 파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얘기를 안 해주고 시간을 기일을 더 연장을 해서 의뢰금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일단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급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좀 믿고 맡길 만한 데를 찾으실 텐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탐정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건 인력적으로 불법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 추적기 뭐 이런 거 달고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위치 추적하고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불법적으로. 일도 당연히 빨리 끝나겠죠. 며칠 안에 뭐 하루 이틀 만에도 끝날 수도 있고,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아니면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그거로 인해서 1년, 2년 지나서도 본인 의뢰인한테 그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업체가 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뢰를 받아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의뢰인한테 분명히 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당연히 더 필요해지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뢰인한테는 부담이 되겠지만 인건비 내지는 시간 소요가 그만큼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탐정법이 통과가 돼서 어느 정도의 뭐 법적으로 이런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금액은 그만큼 좀 다운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탐정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불법 합법을 갖다가 지금 같이들 이렇게 막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정직하게 잘하고 합법적으로 하시는 데도 당연히 있겠죠. 그거야 뭐 제가 뭐 일일이 확인하러 다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디 업체 뭐 누가 저기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탐정법이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행정사만 사실조사를 하고 의뢰를 하고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물론 저도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불법 업체하고 합법적인 업체하고 다 공유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뭐 합법인지 불법인지 제가 뭐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 선택을 하는 건 의뢰인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일반 대학들에도 탐정학과들이 지금 속속 생겨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전에 뭐 저 동국대 대학원 같은 경우는 탐정학부라는 대학원의 학부가 있고 거기는 뭐 석사 박사 과정까지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식들이 탐정이라는 영화나 뭐 만화나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탐정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탐정법 이 자체에 대해서 탐정이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이라든가 이미지 같은 게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탐정이라는 일에 뛰어들었고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진짜 경찰 꿈인 친구들이 저한테 뭐 댓글 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경찰이 이제 꿈이고 형사가 꿈이고 해서 저한테 뭐 여러 가지 문의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공부는 하셔야 되고 경찰이 되기 위해서 경찰이 안 되더라도 탐정일도 경찰 형사가 하는 일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